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없을 때 도대체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알아야 할 세금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할 때 처리하는 세금 처리 방식이에요. 특징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발행하는 약간 영수증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고, 돈을 벌었고 썼다는 것을 나라에 신고하는 서류 같은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는데, 즉 매출 빼기 매입의 약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만약 사업자라면 인플루언서한테 약속한 수수료, 뭐 예를 들어 20%를 주기로 했다. 20%를 다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처리받으면 얼마나 썼다.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20%인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썼다는 것이 신고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하는 세금 처리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어 짧게 일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사대보험 안 하고 급여 줄 때 그냥 3.3% 떼고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프리랜서로 내가 너를 잠시 고용했다 이런 개념으로 주는 것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이유는 원래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세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탈세이기 때문이에요.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줬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특징 중요한데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한테 1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 공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고용자, 저희 입장에서는 벤더사죠. 벤더사가 수수료에 대해서 3.3%를 미리 떼고 나라에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고서 이후에 연말정산이 되면 나라에서 인플루언서한테 3.3%를 다시 돌려줘요. 이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3.3%는 우리가 떼서 다시 나라에서 돌려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천세의 특징은 여기까지.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겠죠? 인플루언서에게 약속한 수수료, 뭐 예를 들어 20%라고 하면 20%만큼 전부 다 지급을 해버리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액만큼 수수료를 사실 더 주는 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벤더가 가져온 수수료는 총 25%,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20%, 결제창은 제조사가 열었고요. 매출은 1000만 원이라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조사가 벤더사한테 250만 원을 주겠죠. 그럼 벤더사는 인플루언서한테 2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벤더사의 순수익은 50만 원 같겠지만 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냐 사업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 벤더사의 순수익을 보면 매출 250, 매입 200만 원. 사업자가 다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전부 다 받았죠. 그러면 부가세는 매출 빼기 매입의 약 10%. 실제로 부가세 계산기를 돌렸을 때 실제 이 가격 45,455원을 빼고 세금 떼고 진짜 순수익은 45만 4,545원이 이 벤더사의 실제 순수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없는 경우 벤더사의 순수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250만원 똑같죠? 매입 2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럼 순수익은 원래 50만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가 없는 인플루언서에게 원천세 처리를 해주는 경우 매입 공제가 부가세 매입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하냐면 250 매출 빼기 0의 약 10%인 22만 7,273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순수익이 27만 2,722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사업자 있는 경우 45만 원과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업자 유무에 따라서 벤더 순수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순수익도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저는 사실 이 공동구매 시장이 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제가 쓰는 공동구매 제안서 양식입니다. 뭐 상품 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우리 요것만 보면 됩니다. 판매 수수료 20%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좀 명시를 해놓고요. 옆에다 사업자가 없는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수수료에서 부가세액 10%만큼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천세 3.3%를 제외 후 입금됩니다. 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왜냐면 부가세액을 우리가 대신 내줍니다. 이런 거는 세금법상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만큼 수수료를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며 그리고 원천세 3.3%를 제외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를 떼서 저희가 나라에 신고를 할 때 내고 나라에서 인플루언서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명시를 해둡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 경우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있든 없든 동일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해 놓은 대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없는 경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마찬가지로 250만 원이고요. 매입은 200만 원에서 사업자가 없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미리 부가세만큼 수수료를 줄여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2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8만 1,818원 빼고 181만 8,182원을 수수료를 지급할 거고요. 여기서 3.3%를 제외를 하고 입금을 하겠지만 어차피 나라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순수익은 250만원. 저희 벤더사의 순수익은 250만원에서 빼기 181만 8,182원 해서 68만 1,818원이 되겠고요. 부가세는 아까 매입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입은 0입니다. 매출은 250 빼기 매입 0의 약 10%인 22만 7,273원이 되고요. 세금을 뗀 순수익을 계산해보면 68만 1,818원에서 22만 7,273원을 뺀 45만 4,545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벤더사의 순수익이 인플루언서 사업자 유무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여도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수료는 순수익 계산으로 동일한 순수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시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이렇게 주기로 얘기가 됐다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인 경우 협의된 수수료 전체 입금 후 세금 계산서 처리를 받으면 끝이고요. 인플루언서가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미리 부가세만큼 수수료를 제외해서 200만원에서 18만 1,818원을 제외하고 181만 8,182원을 계산한 뒤 181만 8,182원에서 3.3%를 떼고 175만 8,181원 994에서 소수점 뒤를 절삭한 뒤에 175만 8,181원을 입금한 뒤에 원천세 신고하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